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팁입니다. 미국 증시가 보합권에서 좀 움직이면서 나스닥은 조금 빠졌지만 보합권에서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우리 증시도 조금 눌렸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도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있을 PCE 개인 소비 지출 지수를 좀 보고 가자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요. 그게 궁극적인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5월 1일에 있을 FOMC의 시장의 어떤 촉각이 다 거기에 곤두서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다음 달에 4월 10일 날 우리 그 국회의원 총선거 있는 그 날에 미국에서는 CPI가 발표가 나요. 11일에 그 다음 날에는 PPI가 발표가 납니다. 여기에서 최근 두 달 동안 계속 시장의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던 그 이제 우려 이게 현실로 되면 석 달 연속으로 높게 나오게 되면 이제 5월 1일에 있을 FOMC에서 금리 인하 어떤 올해 금리 인하 3번이라는 그 FOMC 연준의 그 방향이 뒤틀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뒤틀리게 될 수 있는 거죠. 그 연준 의원 한 명만 이제 태도를 바꿔도 이제 그 점도표가 변화하게 되고 올해 2번만 금리를 낮추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 번 12월, 한 번 11월 이럴 수도 있는 거고 6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또 한참 후퇴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은 그 연준의 태도가 바뀔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게 어쩔 수 없이 연준이 지금 금리를 이제 뭐 더 이상 인상을 하지는 않고 있지만 더 낮추지 않고 금리 인상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금리를 인하해야 인상 기조가 깨지는 거잖아요. 근데 금리 인상을 그러니까 했던 이유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금리를 그러니까 내린다? 이거는 좀 이상하죠. 그래서 금리를 인하하려면 두 가지가 이제 조건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하나는 물가가 이제 올라가지 않고 잡혀서 연준의 어떤 그 관리의 범주 안에 안정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게 하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금리를 낮추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물가가 올라가고 있어도 금리를 낮추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미국의 경제 상황이 안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제 관련 지표들도 탄탄하게 고용이라든가 또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오게 될 이제 아니죠 목요일 날 나오게 될 내일 밤이네요. 내일 밤 모레 새벽이죠. 그러니까 GDP 미국 GDP도 약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미국 GDP라든가 뭐 PCE도 이제 내일 밤에 나오니까 이런 것들이 미국 시장을 조금 계속 상승해 오던 그 어떤 기대감을 계속 담고 시장을 끌고 왔던 그 부분이 이제 약간은 조정이 나오는 찬물을 좀 끼얹고 이제 좀 가라앉히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증시도 좀 안 좋았다기보다는 조금 빠졌죠. 근데 코스피는 약보합권에서 움직였는데 코스닥이 0.5%대 빠졌고 코스닥 150이 1%대 하락했는데 여기에는 또 뜻하지 않게 최근에 우리 증시를 계속 끌고 왔던 바이오의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었던 알테오젠이 오늘 블록딜을 이제 단행을 했습니다. 그 알테오젠 대표이사의 부인이 갖고 있던 뭐 160만 주인가 그렇죠. 3천억 원어치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그 시간의 대량 매매인 블록딜로 이제 매도를 그러니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블록딜이라는 이슈가 셀트리온 오랫동안 투자하신 분들은 지긋지긋할 정도로 이제 아주 안 좋은 그런 기억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기업이 뭐 상장을 하면서 이제 돈을 좀 마련을 합니다만 창업하고 초기에는 특히 이런 알테오젠이나 이런 바이오 기업들은 자금을 이제 투자를 받죠.
그 기술력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받아서 나중에 이렇게 잘 됐을 때, 지금 알테오젠처럼 잘 됐을 때 당연히 뭐 주식으로 전환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대주주의 그 수익 실현 이런 물량들이 나오게 마련인데요. 지금 알테오젠은 좀 다른 성격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대표이사의 가족이 수익을 실현한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는 오늘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뭐 시장의 좀 안정을 위해서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발언이기는 했지만 저는 좀 곱게 보이지는 않았어요. 하필 딱 지금 이 시점에 지금 최고점 찍은 이 시점에 또 더 뭐 갈랑말랑 뭐 못 가고 20에서 20 얼마 최고점을 딱 찍는 그 상황에서 블록딜이 나온다는 건 최고점에서 수익을 실현하는 건데 그게 대주주의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CEO의 가족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액면 그대로 그냥 그 팩트만 그대로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더티한 그런 느낌이 있는.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해명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오늘 그 12%대 이 마이너스를 다 두드려 맞은 개인 투자자들, 뭐 개인뿐만 아니라 어떤 투자자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곱게 보이지 않는 그런 거고, 알테오젠의 미래가 뭐 밝고 좋습니다만 이거는 지금 이번에 나온 이 블록딜 이슈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저도 알테오젠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행히 최근에 며칠 동안 계속 줄이다가 이제 오늘 뭐 나머지 얼마 되지는 않았어. 이게 얼마 남겨놓지는 않았습니다만 마저 다 정리를 했습니다. 이 종목은 좋지만 그리고 그 수익을 아주 잘 내주던 효자 종목이었지만 깨림칙한 이런 그 기분으로 계속 투자를 이어가는 거는 뭐랄까요, 좀 자존심 상한다 할까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뭐 최근에 이 아주 운이 좋게도 기분이 좋게도 비중을 계속 줄여가고 있었고 마침 또 삼천당 제약 쪽으로 그 갈아탄 모양새가 됐죠. 이제 삼천당 제약의 비중을 늘리면서 알테오젠을 줄이면서 이제 이렇게 이 두 종목을 같이 가져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삼천당 제약도 오늘 이제 그 아주 뭐 고점에서 지금 너무 좋은 이제 흐름이 나왔고 뭐 매수한 지 뭐 3, 4일밖에 안 됐는데 아주 큰 수익을 이제 안겨주고 했는데 이 바이오들이 지금은 조금 하루 이틀 좀 안 좋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오늘 바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스닥을 이끌고 있는 두 축, 하나는 바이오, 하나는 2차 전지인데 바이오가 확 무너지면서 수급이 2차 전지 쪽으로 쏠렸고 대장주 에코프로비엠은 약간 좀 최근에 잘 가다가 이제 좀 멈췄지만 에코프로가 오늘은 또 좋은 흐름을 내주면서 그래도 2차 전지를 가지고 있던 또 에코프로 쪽을 이 투자를 하고 있던 분들은 뭐 좋았고 저도 역시 뭐 나쁘지 않았다, 좋았다 뭐 이렇게 오늘 하루를 보낸 소회를 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던 그런 지점들이 있지만 저는 뭐 아닐 거야 뭐 하면서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이 재료가 나오면 악재가 나오면 그냥 던지는 거예요. 저는 좀 그 비중을 많이 줄였기 때문에 부담이 적었지만 나름대로는 블록딜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이게 그 당연히 그 많이 투자를 한 사람 입장에서 또는 뭐 이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장중에 풀 수는 없으니까 수익을 실현하고 현금을 마련하고 하는 건 다 좋은데 투자자들을 결과적으로는 계속 약 오르게 만드는 그 지점이 너무 괘씸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게 뭐 오늘 이제 알테오젠 투자를 하시면서 이 오늘 블록딜 이슈 때문에 급락을 두드려 맞고 비중을 줄이지 못하고 지금 갖고 계신 분들 특히나 최근에 매수하셔가지고 아마 뭐 한 3에서 한 7, 8% 정도 수익을 내다가 오늘 하락권으로 전환한 분들은 아마 많이 마음고생 할 거예요. 여기서 바로 반등이 나올까 싶기도 하고 오늘 외국인이 뭐 엄청나게 팔았거든요. 외국인이 그런 실망 매물을 던지는 것은 그런 추세가 조금 더 그 하락 쪽으로 조금 더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안정이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사면 돼요. 아직은 저는 오늘 하루만 가지고는 이게 충분히 안정됐다고 말하지는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요, 368종목 올랐고 502종목이 빠졌습니다. 하락 종목이 140종목 더 많은데 0.07%밖에 안 빠졌고요. 이거는 아무래도 대형주 때문에 그런 건가 하고 보니까 대형주 코스피 100도 0.18% 하락을 해서 대형주가 더 시장 평균보다는 안 좋았는데 이렇게 보면은 오른 종목이 아주 강하게 크게 올랐다는 거고 빠진 종목은 조금 빠졌고 이런 걸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코스닥은 639종목이 올랐고 900종목이 빠졌습니다. 0.53% 하락했고 코스닥 150이 1% 넘게 빠졌으니까 대형주들 흐름이 안 좋았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외국인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왔고요. 개인만 팔았습니다. 지금 선물지수, 나스닥 선물지수 0.43% 올라가고 있는데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고요. 원달러 환율은 0.69%가 올라서 1350원 코앞까지 갔습니다. 환율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구간까지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국제유가는 0.4% 하락한 81.62달러 기록했습니다. 코스피는 미국의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해외 증시 약세 등으로 하락 출발한 증시가 장중에 전기 전자주 중심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낙폭을 줄였다. 또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 하락 영향 등으로 외국인들 매도세가 나오면서 3일 만에 하락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미국의 물가지표 관망세 속에 약포한 마감 이런 제목으로 미국의 PCE 물가 대기 심리로 차익 실현 압력에 출발한 코스닥 지수가 장중에 반도체 소재 장비주 강세로 상승 전환했지만 배당락을 앞둔 금융 그리고 블록딜을 앞둔 바이오 관련주 약세에 하락 전환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기반으로 기타 서비스 업종이 기타 서비스와 제약 업종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한국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소식에 세종시 관련주들이 상승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네요.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이 얘기를 해서 오늘 하루 종일 뉴스 도배가 되던데 이게 이제 증시에서는 이렇게 일회성 재료로 관련주들 끌어올리고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 이거 일회성이에요. 이게 세종시가 국회가 이전한다? 이게 무슨 뭐 뚜렷하게 나올 수 있는 재료는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이번 총선 또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지금 원래 선거라는 게 선거가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선거가 다가올수록 불리한 쪽에 이제 좀 그러니까 판세가 약세 또는 좀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쪽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을 이제 내놓기 마련인데 뭐 대선 때도 김포시 편입이라든가 뭐 그런 이슈들이 좀 있었고 이번에도 이제 뭐 국회 이전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시총 상위주 볼까요? 시총 상위주 보면은 코스피는 사실은 삼성전자가 이거 뭐가 안 좋았나 하고 파란색이어서 안 좋았나 하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 보면은 0.13% 100원 빠졌고 나머지 2위 하이닉스부터 6위 현대차까지가 다 빨간불을 켰다는 거예요. 많이 오른 종목은 없지만 이게 이제 코스피의 오늘 약세를 좀 막아준 그런 어떤 포인트라고 보고요. KB금융이 오늘 이제 3.9% 빠진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배당락 앞두고 있는 그런 이슈들 이제 소화하는 거죠. 자, 코스닥을 보면은 엔캠과 휴젤 정도 지금 반사이익 같아요. 알테오젠 빠진 것에 휴젤이 이렇게 많이 오른 것은 8%, 뭐 6%대 또 에코프로도 4.5% 이렇게 올랐고요. 알테오젠이 오늘 장중에는 많이 빠지다가 그래도 한 11% 정도 하락하고 이제 마무리를 했고 HLB도 9%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또 셀트리온 제약도 5.86% 크게 하락을 했네요. 자, 업종 보면은 코스피는 의료 정밀 업종이 2.33% 제일 좋았고 KC가 12%대, DI가 10%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빠진 업종은 보험이 제일 안 좋았는데 동양생명이 마이너스 5%대, 삼성생명이 마이너스 3.78%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금융이 좋았는데요. 에코프로가 아무래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 싶고
기타 서비스가 제일 안 좋았는데 매드팩토 14%대, 알테오젠 10.89, 메지온 8.58 이런 식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코스피 의약품 상승 종목은 동성제약과 부강약품이 2%대 올랐고요. 하락 종목은 신풍제약 우선주가 9.47% 하락했고 국제약품이 7.4% 하락이 나왔습니다.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브릿지바이오 테라퓨틱스가 23%대, 네이처셀이 21%대, 코미팜 10%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옵투스 제약, HLB 생명과학이 9%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뭐 오늘 알테오젠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알테오젠 대주주가 3천억 원 매각을 하면서 이제 알테오젠 11%뚝 이런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그 알테오젠의 박순재 대표의 부인 정혜신 씨가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원인을 얘기를 했고요. 결국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블록딜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 그냥 이것저것 다 빼고 뭐 이유가 뭐든 뭐 무슨 변명을 하든 결국은 대주주가 고점에 팔아서 현금을 마련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는 투자자들이 보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변할 수 없는 사실이고 앞으로 뭐 이 빠진 만큼 올라가는 게 언제 이제 올라갈지 뭐 알 수는 없지만 빠진 만큼 분명히 언젠간 올라갈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오늘 나온 이 악재는 상승 추세 아주 좋은 흐름 속에서 상당히 아쉽고 좀 뭐랄까요 좀 안타까워요. 이 여러 가지 상황에 찬물을 탁 이렇게 끼얹는 그 알테오젠이 코스닥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더더욱이 속상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아까 뭐 PC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결국은 그게 뭐 모든 게 5월 1일에 있을 FOMC거든요. 결국은. 자, 5월 1일은 FOMC 금리 동결이 91%에 맞춰져 있습니다.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83.8 한 달 전에 일주일 전에 89.6에서 점점 좀 올라가서 91.0까지 올라왔고요. 핵심은 6월입니다. 왜냐하면 6월에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지금 시장이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망치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6월 걸 보면 금리가 역시 한 단계 인하될 것이 64.0%로 제일 높습니다. 금리 인하 쪽으로 여전히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자 밑에 보시면 노란색 표시해 놓은 거 보면은 한 달 전 49.7에서 67.4로 일주일 전에 최근에 이 FOMC 지나갔으니까 67.4까지 늘었다가 어제는 63.8까지 떨어졌어요. 오늘 64.0으로 조금 다시 올라갔지만 그러니까 그 마냥 금리 인하될 거라고 기대하는 그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조금 이제 좀 일주일 사이에 보면은 좀 빠진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 금리 인하가 될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지만 그 기대치는 전체적으로 그 기대 크기는 좀 이제 점점 조금 작아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수급 볼까요? 에코프로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5일 연속으로 나오면서 60만 원대 초반이었던 주가가 67만 원대까지 올라왔고요. 역시 지금 계속 외국인이 오늘 8만 1000주를 샀는데 이거는 최근 한 달 동안 보세요. 하루 매수량으로 8만 1000주 가장 많이 샀죠. 기관도 2만 5000주 샀는데 지난 3월 4일 날 3만 1000주 산 이후로 가장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국인 기관의 한 달 누적 순매수가 계속 쌓여가고 있고 개인만 팔고 있고 70 가까이까지 붙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이제 신청해 주신 종목 이수페타시스인데요. 이수페타시스는 삼성전기라든가 또 뭐 기가비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 반도체가 잘 가면 잘 갈 수밖에 없는 인쇄 회로기판 이제 회사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최근에 외국인 기관의 누적 순매수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드디어 한 달 전 3만 원이었던 주가가 4만 3,750원까지 주가가 올라왔고요. 아직도 반도체의 그 사이클이 정점이거나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 아직도 더 갑니다. 더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이수페타시스 같은 종목은. 그래서 오늘 궁금하신 게 이제 그 지금 수익이 많이 나고 있잖아요. 이 종목을 어떻게 해, 뭐 비중을 줄이냐? 비중 줄일 필요 없어요. 그냥 가져가면 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이수페타시스 진짜로 돈 잘 벌어? 자, 지금 보시면 올해 영업이익이 60% 정도, 58.69% 정도 늘어나고요. 매출액이 사상 최초로 8천억 원 돌파를 할 걸로 예상되고, 내년에는 매출액이 9,700억 정도, 영업이익은 60.58%가 더 늘어납니다. 내년까지도 이 반도체 호황이 이어질 거라는 거죠. 실적만 보고 그냥 가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홀딩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며칠 전에 나왔던, 이건 이제 좀 이따 드릴게요. 제가 아까 드리려고 그러다가 타이밍을 놓쳐서 못 드렸어요. 이 방송 녹음만 하고 바로 이제 드리겠습니다. 이 원문을 드릴게요. 며칠 전에 지금 최근에 반도체 관련된 리포트 너무 재밌는 게 두 개가 나왔는데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이수페타시스의, 그러니까 이수페타시스를 포함하고 있는 반도체 그 리포트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AI 반도체에 대한 리포트가 하나 또 있는데 요 두 개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수페타시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I 메가 트렌드 속에 달라진 체질 주목. 그래서 다중 인쇄 회로 기판 밑에 뭐 설명이 되어 있죠. 그리고 24년 EH 세컨 하프니까 하반기, 24년도 하반기에 증설 효과로 한 번 더 레벨업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지금 그 이수페타시스는 뭐 더 길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그 25년도까지 잘 갈 거고요. 주가 올해 내내 계속 상승 랠리 펼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반도체 종목 인텍 플러스라는 종목입니다. 오늘 주가는 올랐는데 이수페타시스하고 좀 다르죠. 인텍 플러스. 개인만 사고 외국인 기관이 팔고 있고 오늘도 양쪽 다 팔았는데 주가는 올라갔어요. 한 달 전 뭐 3주쯤 전에 4만 원 찍었던 거에 비하면 좀 내려왔지만 하지만 개인만 사고 외국인 기관이 팔고 있는 이 수급 때문에 주가가 잘 가기는 쉽진 않아 보여요. 인텍플러스 뭐 하는 회사인가 보니까 반도체 후공정 외관 검사 분야, 또 미드엔드 외관 검사 장비 분야, 반도체 외관 검사를 하는 그 장비를 만드는 회사구나. 그러니까 반도체 중에서 지금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양극재가 먼저 가고 뭐 다른 것들이 쫓아가다가 나중에 이제 뭐 그 순서가 있잖아요. 지금 최근에 다른 종목들 잘 가고 있지만 다른 업종들. 근데 인텍플러스는 반도체 후공정. 그래서 공정들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언젠가 잘 가긴 가는데 지금은 더 좋은 애들이 많기 때문에 인텍플러스가 조금 더디게 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수급이 최근에 꼬여 있는 것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실적 보면은 올해 흑자로 전환을 합니다. 그런데 자, 140억 원의 영업이익을 낼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 23년도에는 워낙 안 좋았으니까 적자 전환했지만 22년도에 194억 원, 21년도에 275억 원에 비하면 흑자로 전환하지만 정상 범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내년에는 어떻죠? 내년에는 매출액도 1614억 사상 최대, 그리고 영업이익도 214억 원으로 53%, 이제 정상 구간으로 내년에 갑니다. 그러니까 인텍플러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식의 흐름이라면 올해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2025년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그런 심리가 작용을 할 거라서 그렇고요. 네 번째 종목 한화오션을 보겠습니다. 한화오션은 안타깝게도 3만 원을 돌파했다가 외국인이 계속 팔면서 다시 2만 8천 원대까지 조금 밀려 있는 상태고, 기관도 계속 사다가 오늘 30만 주 넘게 매도를 했고 연기금 사모펀드가 공격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일단 주가는 3일 동안 2,500원이 빠졌습니다. 한화오션도 실적을 보면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올해 영업이익 흑자 전환, 매출액 사상 최고치 9조 2천억, 내년에 9조 8천억, 영업이익 5,820억, 내후년에 매출액 10조 6천억, 영업이익 8,428억 계속 좋아져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좀 눌렸다가 다시 반등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하락을 하면 그 차트를 보면서 저점 부근에 이 지지 라인을 딱 잡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적절히 비중을 좀 늘리거나 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을 볼까요? 에코프로 보합이었네요. 이수페타시스 0.8% 350원 빠진 43,400원. 인텍플러스 0.28% 100원 빠진 35,400원. 한화오션 0.18% 50원 빠진 28,150원 기록했습니다. 자, 일봉 볼게요. 에코프로 보면은 너무 기분 좋게 보이시나요? 121선, 회색 121선을 아주 강하게 돌파했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추가 상승이 예상이 되는데, 다만 가장 길게 뻗어 있는 매물대의 상단, 그죠? 이 상단 부분에 딱 걸쳐 있어요. 오늘 종가가. 자, 그러면은 이 에코프로의 경우 지금의 이 주가 수준을 어떻게 봐야 할까? 이 가격대를 깰 것이냐? 뭐 아니면은 좀 지켜봐야 되느냐? 뭐 이건데 지금 보면은 한 70만 원 가까이 69만 원 정도까지 일단 추가 상승 한 70만 원 가까이까지 그 추가 상승은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 이후에 241선 자리가 241선이 75만 7천 원, 그러니까 75만 원 정도까지 만약에 지금의 이 매물대를 뚫으면, 그러니까 지금 수급이 워낙 좋으니까 수급은 곧 불쏘시개 에너지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이 매물대를 뚫고 그 다음 241선을 향해 75만 원대를 향해 나아갈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나라고 보는데요. 그러나 이제 시장의 분위기, 지금 코스닥이 계속 눌리면 에코프로 혼자 잘 갈 수는 없고요. 미국 시장의 흐름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70만 원 언저리에서 좀 눌릴 수 있다. 지금 이 현재의 추세,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것은 70만 원까지가 일단은 유력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수페타시스는 전 고점을 그냥 후련하게 깨버렸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고요. 다만 이격도가 너무 많이 벌어지면 이제 다시 살짝 눌리면서 삼각형 모양의 그런 흐름을 보이고 이 단기 이동 평균선들이 올라올 때까지 좀 기다리는. 그런데 지금은 일단은 추가 상승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만약에 좀 눌린다고 하더라도 전고점 부근에서 지지를 받느냐 지금 선을 그어놨는데요. 뭐 4만 한 2천 원대 정도에서 지지를 받느냐 요건 뭐 확인하고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급등을 한번 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 조금 쉬어가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해야만 다시 강하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계속 언제까지나 쭉쭉 뻗어갈 수는 없거든요. 자, 인텍플러스도 하락 추세에서 오늘 긴 매물대 바닥 34,700원쯤 되는 자리에서 그 장중에 시초가가 형성이 돼서 이걸 뚫고 35,000원대로 왔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단기 이동 평균선들이 위에서 누르면서 더 못 갔어요. 그리고 그 위쪽에 있는 지금 21선 자리에다 표시를 해놨는데요. 36,000원대 중후반 정도인데, 자, 지금 이제 인텍플러스가 여기서 이 21선 뚫고 가느냐. 어제, 그러니까 요즘에 계속 뭐 이동평균선들 말씀을 드리면서 21선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어제 테슬라도요, 종가는 올랐지만 테슬라도 21선에서 딱 멈췄어요. 정확하게. 지금 오늘 밤에 진짜 테슬라 주가 흐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인텍플러스도 21선에 부딪혔는데 21선을 뚫느냐 아니면 조금 다시 눌려가느냐, 이게 기로에 서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렇다는 거고요. 한화오션은 상승 추세, 급등 추세가 꺾여서 급락으로 바뀌었는데, 자, 분홍색 241선 아래로 빠졌다가 오늘 아래 꼬리를 달고 쭉 올라오면서 241선 안 깼단 말이죠. 그러면 아직은 그 상승했던 추세가 크게 꺾인 게 아니라 아직은 괜찮아요. 그래서 이 241선의 지지를 확인하는데, 다행스럽게도 RSI가 과매수 부근에서 떨어져 내려왔고, 스토캐스틱도 그러니까 과매수 부근에서 데드 크로스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약간 추가 하락할 가능성 열어둬야 됩니다. 그러나 241선의 지지를 받는다면 횡보를 했으면 했지 추가로 더 빠지기는 어렵지 않느냐. 실적이 계속 좋아지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급등으로 인한
부담 물량, 수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구간이지 추세가 추세로 바뀌는 그런 지점이 아니라는 걸 감안하시고 일단 홀딩하면서 241선 지지 여부 확인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선물 지수 지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다우가 160, S&P 500이 23, 나스닥도 86 이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지금 볼까요? 지금 이제 나스닥 개장 지금 1분 남았네요. 이거 영상 올려드리면은 좀 늦겠네요. 오늘 왜 이렇게 늦었죠? 제가 뭐 다른 걸 뭘 하고 있었죠? 다우도 162, S&P 500 25.5, 나스닥은 108까지 지금 상승 추세 올라왔고요. 지금 미국 증시 흐름 개장 직후 흐름을 좀 봐드리면 좋은데 시간이 너무 늦어질 것 같아서 이 정도 그냥 마무리하고요. 아침에 글로 정리해서 미국 증시를 글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를 하고 일단 마무리할게요. 빨리 올려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